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센터백 한 명을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으로 콤파니 감독은 우파메카노냐 더리우트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했는데 우파메카노를 골랐어요. 더리우트가 콤파니 감독이 선택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리우트가 이적설이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 맨유가 아약스 출신 더리우트를 또다시 테나 감독이 좋아하기 때문에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더리우트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테나 감독이 여전히 더리우트의 열렬한 팬이고 맨유는 때마침 새로운 센터백을 찾고 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더리우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더리우트를 왜 판매를 하려고 하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더리우트가 받고 있는 주급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이 주급 체계가 엄격하게 관리가 되다가 브라조 단장이 있을 때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금 주급 체계를 정상화를 시키고 싶어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더리우트가 받고 있는 주급이 이제 30만 유로예요. 30만 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백 중에 수비 라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선수가 더리우트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앞쪽이 3으로 바뀌면 30만 대 받는 선수들로 또 묶이거든요. 요 중에서 더리우트가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상이 많았고 부상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것에 대비해서 연봉을 나누면 경기당 셀러리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는 오히려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더리우트를 내보내는 게 주급도 조금 세이브하고 여기에 더해서 더리우트의 이적료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가 나간 다음에는 더리우트에게 실력적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더리우트보다는 주급을 적게 받는 선수를 찾는 거고 그게 지금 요나단 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리우트가 나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바이에른 뮌헨이 내보낼 때 맨유가 데려오게 된다면 아마 서로 다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맨유의 수비 라인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두 명의 주전 수비 라인이었는데 여기서 바란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유를 떠났죠.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남아있는 선수가 린델로프라던가 아니면 에반스라던가 아니면 맥과이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더리우트가 메꾼다 라고 하면 더리우트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조합, 이 조합이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테나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들이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그렇고 더리우트도 그렇고. 단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테나 감독이 선수를 보는 악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덧선에서 만든 자료인데 테나 감독이 선택한 맨유의 워스트 11 마운트, 안토니, 자비처, 에릭센, 암라밭, 베오르스트, 레길론, 카세미루, 말라시아, 바인밀 그리고 에반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카세미로 정도는 사실은 빼야죠. 카세미로와 에반스 정도는. 카세미로는 지난 시즌에 잘했고 에반스는 영입하는 것 대비 굉장히 잘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요 두 선수 정도는 완전 워스트까지는 아니다. 에릭센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특히나 여기 안토니, 마운트 이쪽 보면 너무 이적료의 값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리우트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테나 감독이 고집을 부려서 산 선수, 특히나 안토니 같은 요런 이제 그 아주 큰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유가 이번에 테나 감독을 유임시킬 때 한 가지 지금 내건 조건이 테나 감독이 이적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맨유가 이적 시장을 주도하고 테나 감독과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서로 소통을 하겠지만 테나 감독이 선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맨유가 선수를 선택하는 주도권을 갖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테나 감독이 이제 안토니나 마운트처럼 본인이 고집 부려서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선수를 사기 위해서 맨유가 지금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거면 맨유 입장에서는 테나 감독이 좋아하면서 플러스 테나 감독이 전술에서 쓰임이 있는 선수면서 플러스 안토니나 마운트 같은 함정 선수가 아니라 더리우트처럼 실력이 확실한 선수를 데려오는 거. 이게 맨유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물론 더리우트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내보내는 이유가 부상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안 좋다. 이런 거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더리우트가 왜 좋냐면 아약스에서는 이제 테나 감독이 더리우트를 어떻게 썼냐면 포배의 구성이 마즈라위, 더리우트, 블린트, 탈리아 피코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더용과 쇠네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테나 감독이 이제 그 아약스에서 만들어가는 축구가 참 재밌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 요 수비 라인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탈리아 피코가 약간은 먼저 올라가고요. 블린트가 왼쪽 풀백 겸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블린트가 약간 3백이 돼요. 그러면 더리우트가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즈라위가 3백이지만 오버래핑도 하거든요. 올라가면 이때 더리우트가 이 공간을 커버를 많이 해줍니다. 요 공간 커버를 더리우트가 많이 해줬고 여기서 더용이 내려올 때도 있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블린트가 가운데로 가고 더용이 왼쪽으로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용이 아예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전진 능력이 뛰어난 선수니까 더용이 볼을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린트, 더리우트, 마즈라이가 있을 때도 블린트가 요 센터백 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블린트가 유인을 해놓고 더용이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더리우트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용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이제 하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즈라이가 올라가고 더리우트, 블린트, 탈리아 피코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리우트가 3백의 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블린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리우트가 올라가면서 앞쪽에서 패스를 뿌려줄 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리우트가 빌드업이 좋은 수비수로 불렸던 이유가 저때 테나 감독이 저런 방식으로 매우 유동적으로 이 더리우트의 움직임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3백의 가운데, 3백의 오른쪽, 어쩔 때는 이제 올라가는 역할, 여러 가지 역할로 이제 쓴 거였거든요. 그러면 맨유를 놓고 봤을 때 더리우트를 비슷하게 쓸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여요.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선수가 요거거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요 자리.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고 없고가 정말 커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정말 잘 찔러주거든요. 그러면 아약스 시절의 블린트의 역할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하는 거죠. 루크쇼가 올라가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달로 혹은 뭐 완비사카가 될 수도 있고 3백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블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패스를 공급해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전진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킬 때 마이누가 내려와서 더용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런 이제 구조가 되면 마이누를 이제 마치 더용처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테나 감독이 맨유에 남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마이누를 믿고 써줬다. 물론 이제 마이누를 마운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린 선수를 믿고 키워줬다라는 게 테나 감독의 유임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활용한 3백을 더리우트가 오면 더 쉽게 사용을 할 거니까 이미 아약스에서 이걸 해봤으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약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 쓰고 그러면 수비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끌려갈 때 마이누가 내려와서 더용처럼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마이누의 장점이 더용과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볼을 끌고 전진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마이누가 약간 내려왔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요 3백과 중앙을 넘나드는 역할을 마이누에게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카세미루 자리도 이제 영입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루크쇼도 3백이 될 수 있으니까 루크쇼가 가운데, 리산마가 중앙, 더리우트가 오른쪽, 달로가 좀 올라가요. 그러면 더리우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역할도 부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리우트가 바란보다 잘하는 거는 바란이 스피드가 빠른 선수잖아요. 공간 커버도 좋고. 그런데 더리우트보다 바란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진 패스였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한 거죠. 더리우트를 약간 올려 쓰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빌드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더리우트를 올려 써도 되고 루크쇼를 올리고 리산마를 올리면서 반대로 3백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3백을 쓸 때는 오히려 마이누가 리산마보다 내려와서 플레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쓸 수 있다. 사실 이거를 테나 감독이 계속 이제 인터뷰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부상자가 많아서 전술적으로 다양성을 가져가기가 힘들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테나 감독이 이제 부상이 없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테나 감독의 이제 진면모를 볼 수 있는 스쿼드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도 더리우트를 데려오는 건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다만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더리우트를 내보낸 이유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부상이 좀 많고 이제 더리우트의 그 고주급을 주면서 혹시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더리우트가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리우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은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더리우트를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에서 어찌저찌 하다가 더리우트가 약간은 튕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유가 이 더리우트라는 매물을 놓치지 않고 데려오면 팀에게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 영입이 될 것이다.